왜 마이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냐면은 제 국제 캠프를 많이 갔었는데 국제 캠프에서 황의민을 외국인한테 발음해보라 그러면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영어 하기 전에 20년가량을 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아시죠? 마이크. 그 마이크에서 따서 마이크 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사실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영어를 왜 못했냐면은 혹시 국립국어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 악기 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데가 예원학교라는 데가 있고 중학교는 국악부로 제일 유명한 학교는 국립국어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 당시는 중학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원계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근데 거기서 하면은 1등이 예원이었고 2위가 국립국어학교였어요. 그렇게 그만큼 공부를 잘한 애들이 전국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국어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대부분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학원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다 영어를 배우고 온 거예요. 저를 빼고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ABC를 배웠는데 애들은 다 배우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를 뺀 나머지 애들 위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공부를 하면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얼마나 잘했냐면 국립국악교에서 6등으로 입학했고 대학교도 음악 쪽이긴 한데 1등으로 입학했어요. 공부 되게 잘해요. 근데 영어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영어에 어떤 한 같은 게 맺힌 거예요. 왜 난 안 되지? 근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했던 사람들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축구 감독 같은 경우에 히딩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선수 시절 때 잘하지 못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은 선수들이 잘 못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되는지 아는데 선수 시절 잘했던 사람은 감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답하기만 해요. 자기는 그냥 해도 잘 되는데 왜 못하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얘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조금 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좋은 대학교로 나와서 좋은 선생님이다 판단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최고의 선생님들 중에 어떤 학교로 나왔고 어떤 걸 하셨는지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무조건 좋은 선생님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됐고 그래서 영어 쪽에 어떤 사명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 잘 안 됐지만 계속 하려는 그런 노력은 있었죠. 근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영어를 포기해버려요. 특히나 학원을 아예 안 다녔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서 그 애들을 다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을 영어 읽는 법이라든지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 한 절반 이상은 영어를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런 학생들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다 보면은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지문이. 어느 순간에 자기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자포자기 같은 그런 심정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잘 해가지고 애가 좋은 대학교에 간다, 좋은 대학교라는 게 크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애가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그쪽으로 간다면 공부를 잘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최소한 애가 해도 안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하니까 되네라는 거를 느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 쪽에 사명감을 갖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도 안 됐는데 대학생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가 재밌어지고 그래서 영어 수업을 듣다 보니까 1년만 더 다니면 영어학이 나오더라고요. 전 음악 쪽 전공을 했지만 1년 더 다니면은 영어학이 나와서 부모님께 1년 더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러면 네 돈으로 벌어서 다녀라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영어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강의가 생겨났고 그 강의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책을 썼죠. 책을 썼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아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제 책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읽는가? 사람들이 재밌으면 끝까지 읽겠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끝까지 읽어요. 그러려면 무료 강의라든지 뭐 원어민 mp3라든지 재밌는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제 책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지금 한 30권 넘게 책을 냈어요. 나름 영어 쪽에서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영어를 애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저는 영어를 그때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도 안 됐기 때문에 영어 쪽에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책 집필을 하고 무료 강의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국제 캠프에서도 만났던 원어민들이라든지 원어민 아닌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학원에서 만났던 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그 국제 캠프에 가는 한국인들이라든지 또는 제 학생들이라든지
만날 때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가에 대한 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제가 그걸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해도 안 되는구나. 제 나름의 그런 것들이 쌓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 학원은 괜찮은 학원이구나, 저 학원은 별로인 학원이구나. 왜냐면은 몇 년씩 그 학원을 다녔는데 애가 영어를 잘 읽지도 못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좋은 학원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학원은 단기간에 그거를 익히는 학원들도 있어요. 애들 딱 테스트 해보면 알잖아요. 애가 1년간 배웠는데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학원도 뭐 보습 학원 쪽에도 있고 어학원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났던 애 중에는 정말 영어를 싫어하던,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애가 자기가 해도 되는 세계에 빠져요. 게임이라든지 뭔가 쉽게 얻을 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쉽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애가 딴 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애한테 부모님은 애한테 뭐라도 시키고 싶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애한테 제발 좀 과외를 해달라. 제가 과외비 받는 만큼 애한테도 돈을 주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애도 돈을 받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물론 영어는 되게 많이 재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외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한 4시간을 기다리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오더라고. 애가 친구들이랑 PC방에서 놀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하기 싫냐. 저는 그때 되게 약간 좌절스러웠어요. 내 강의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은, 내가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은 이럴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그때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냐.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나는 안 하겠다 하고 몇 번 더 강의가 있었고 이후에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가량 기다려서 걔가 저녁 때 온 걸 본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 난 더 이상 못 가르치겠으니까 그만하자. 돈을 줘도 그렇더라고요. 애한테 한 달에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줘도 애가 안 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근데 뭐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서 영어가 뭐 재밌었다, 영어 성적이 올랐다 그런 얘기는 있죠. 하지만 나중엔 뭐 정신 차리고 잘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되게 자주 설명을 해요. 잘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보통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 때문에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엔 아예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애를 데리고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한 반에 한 70%, 80%가량은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왜냐면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잘하는 애들 위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진도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못하는 애들만 계속 모아가지고 뭐 물론 분반이 잘 돼서 하는 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도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얘가 어느 정도 공부를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따라가기 힘들게 돼 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읽는 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해주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원을 보내십시오 하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학원에 꼭 보내야 되는 애들, 과외를 일부 해야 되는 애들도 일부는 있지만 부모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하루에 30분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반에서 한 뭐 30~40% 이내 드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 비법들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제가 그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해를 한 권을 반복을 해가지고요.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같이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러면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는데 뭐뭐 할 구체적으로 보면 뭐뭐 할 이유가 있다거든요. 그걸 한 20번, 30번을 애한테 나올 때마다 해줬어요. 근데도 그걸 못 하더라고. 그만큼 공부머리가 없는 애죠. 그렇다고 걔가 뭐 미련하다든지 수준이 낮은 애가 아닌 거예요. 다만 공부머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쪽을 훨씬 뭐 체육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다른 쪽 훨씬 잘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어쨌든 공부머리는 없는 애예요. 근데 제가 걔를 가르친다고 한들 뭐 잘해가지고 인서울학교에 보낸다고 한들 애가 공부는 성공할 수 없는 애라는 걸 전 알아요. 근데 애가 괜히 공부 희망을 가졌다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뭐 4년, 5년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공부를 포기하고 딴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고 그 돈이 얼마나 낭비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좌절감이 들었어요. 약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애 인생을 위해 내가 이걸 해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어쨌든 학원에 보내시죠.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내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애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학원에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든지 또는 학원에 보내더라도 어쨌든 챙겨주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애가 잘하고 있는지. 근데 보통
학원에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학원의 마케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 많게는 30% 이상의 애들은 끌고 가지만 그 외 애들은 못 끌고 가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왜냐면은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다니는 학원이라 그러면은 다른 애들 보내죠. 근데 공부 못했던 애들이 뭐 한 중간 정도 오른 학원이라 그러면은 보내시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를 보고 가면,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가면 한양대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등인 애를 보고 학원을 보내면 뭐 1등은 안 가도 한 뭐 10등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등인 애가 다녀야 될 학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꼴찌인 애가 다녀야 될 학원이 있는 거고, 5등 이내 애를 가르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선생님이라면은. 근데 꼴찌라든지만 중간 이하 애들을 상위권으로 올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못하는 애를 어느 정도 잘하게끔 하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더 나아요.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는 거기에 있어요. 선생님 한 명만 잘 만나도 솔직히 그 선생님만 믿고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좋은 학원 고르는 법도 거기 책이 있어요. 제가 짧게만 해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못하는 애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학원. 그리고 보통 보습 학원이라 그러면 성적 위주로 돼 있고 어학원이라 그러면 실력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판가름이 되거든요.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나쁜 학원인지, 애가 뭘 배웠는지 부모님께서 체크를 해보시고 애가 정말 이해가 되는지, 학원 다니는 게 재밌는지 물어보세요. 재미없고 다니기 싫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옮겨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다시 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계속 하셔야죠 쭉.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에도 뭐 성적도 오르지도 않고 뭐 애도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책을 봐도 애가 배워온 게 뭔지 물어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러면 학원에서 잘 케어를 못 해주고 있는 거고. 어쨌든 보습 학원은 그나마 성적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력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어학원은 좀 더 오랜 시간 있죠. 뭐 하루에 한 2-3시간씩 이상 있고, 보습학원은 학원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내신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습학원에서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은 잘 안 올려요. 스피킹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문법 세세한 걸로 들어가면, 물론 이렇게 문제 풀이식으로는 많이 하지만 세세한 걸로 들어가면 애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학원 쪽은 오히려 그런 부분, 또는 애가 실력이 좋다라 그러면 좀 상위권 반 같은 경우에 보습학원에서 끌어주기 힘든 경우에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학원마다 나름이긴 한데 나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명 한 명 케어해주기 힘들죠. 어학원에 잘 못하는 애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해준다라든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습학원은 한 명 한 명 좀 케어해주는 게 있고, 어쨌든 직접 경험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누구 말 듣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에겐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잘하는 애들 가는 데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몇 명 뭐 서울대 보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시면 안 되십니다. 절대. 학원하고 과외는 정말 잘하는 애라는 정말 못하는 애는 과외 쪽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학원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외라는 것이 선생님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학원은 어느 정도의 선생님이 검증된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못하면은 그 잘려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원은 좀 더 그런 게 있긴 있죠. 학원 선생님이 좀 더 나을 확률이 약간은 높아요. 근데 선생님이 나름이니까 그것도. 30분 공부로 반에서 중간 이상, 이건 뭐냐면은 학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뭐 30명이라면은 뭐 한 5, 6등 이상 애들 말고 한 5등에서 한 뭐 25등, 30등까지 걔네들은 사실 학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한 30분만 시간을 내셔도 원하시는 만큼의 성적은 나올 수 있거든요. 반에서 한 상위권, 그러니까 뭐 10등 이상 정도. 공부를 잘 안 하는 애인데 학원 보내서 억지로 뭐 한 10등에 15등 유지하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애들 억지로 학원에서 자기가 수준에 안 맞는 거, 예를 들면 뭐 학원에서 100을 가르친다 그러면 걔한테 맞는 거 한 20, 30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20, 30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딱 맞춤형으로 한 80% 이상을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해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원하신다라 그러면은. 그걸 하고 더 하신다 그러면 제 책, 다른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하나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30분 공부로 중간 이상 뭘 해야 되냐면은 교과서 예습을 하셔야 돼요. 교과서 예습. 그래서 예습을 어떻게 하느냐? 애가 좀 하는 애면은 애가 읽는 거를 보고 체크만 해주면 돼요. 애 읽는 거 해석하는 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못하는 애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읽고 애가 따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수업 있잖아요. 지금 더 어리시기 때문에 딴 책을 좀 이따 추천해 드릴 건데, 여기 영상 찍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주로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이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읽는 거를 부모님께서 한 문장씩 읽으면 애가 딱 따라서 읽으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게 모르는 단어 알고 넘어가면 돼요. 모르는 단어 알고 넘어가면,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애가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도가 너무 빠르고 애가 100%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딴 생각을 하잖아요. 중간에 또 옆에 있는 애가 말을 시켜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 휙휙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어디라는지 몰라요. 그럼 수업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디를 하는지 알려면은 적어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선생님이 읽는 걸 시켜요.
읽는 걸 시키는데 애가 못 읽으면 엄청 쪽팔리거든요. 읽는 거를 왜 시키냐면은 그럼 애가 집중을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쪽팔리고 영어가 싫어지고 저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읽어가야 돼. 최소한 읽는 거, 어휘뜻 아는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문법이라든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지금 따라 해보실래요?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 돼요. A long time ago, a dissatisfied horse asked the gods for longer, thinner legs, a neck like a swan, and a saddle that would grow upon him. Right away, the merciful gods changed him into a creature having all the new features. But although they had looked attractive separately, the entire assembly shocked him. 잠깐만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그러면은요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만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따라 읽은 다음에 애 읽는 거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애가 읽으면서 틀리게 읽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단어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석을 좀 더 애한테 잘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a long time ago 그러면 오래 전에 dissatisfied 그러면은 satisfied가 만족한이잖아요. 불만족한이고 this가 나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면은 적게 해요. 영어만 적게 하고 뜻은 적지 말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 탑10 영어 공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한 horse 말은 asked 울었어요. the gods 그 신들에게 for 무엇을 위해 더 긴 thinner 더 날씬한 가는 legs 다리를 그리고 neck 한 목을 like 모못 같은 swan 백조 같은 그래서 소환 모르면 적어야겠죠. and 그리고 saddle 뭐냐 안장이거든요. 안장 모르면 적으시면 돼요. 그 안장인데 that 그것이 뭐냐면은 잘하고네요. would grow upon 뭐뭐 위에 him 그의 위에 right away 바로 당장 그 merciful 그 자비로운 full은 가득한 거고 mercy가 자비잖아요. 자비가 beautiful 그러면 beauty 아름다움이 가득한 거고 어쨌든 merciful 자비로운 신은 change 바꿨어요. 그를 into a creature 그 생물로 뭐 가지고 있냐면은 all the new features 그 모든 특징들을 features 이렇게 했잖아요. 단어 적었잖아요. features 특징 그렇게 적고 난 다음에 영어 단어만 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 단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dissatisfied 뜻이 뭐였지? 불만족한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뭐 swan 뭐였죠? 백조 saddle 뭐였죠? 안장 그렇죠? 이렇게 merciful 뭐였죠? 자비로운 mercy가 자비가 full 가득한 자비로운 그 다음에 feature 이런 게 특징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가 적을 수 있는 뜻 적고 모르는 거는 뜻 적지 말고 체크해놓고 나중에 다시 단어 그렇게 익히면 되거든요. 거기 방법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모르는 단어도 알고 직접 애가 해석도 할 수 있고 애가 읽을 수도 있으면 좋죠. 그게 잘 모르겠으면 읽을 수만 있게라도 꼭 해주세요. 왜냐면은 수업 아까 말씀드린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라는 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면은 지루한 게 아니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재밌어요. 영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가요 영어 말을 못하는 게 어려운 문장을 못 만들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쉬운 문장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쉬운 문장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알고 쉬운 문장을 알려주면 훨씬 좋겠죠. 제 책들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제 책이 어떤 집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무료 강의가 다 들어있거든요. 제 딸은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맡기고 돈을 줬죠. 그러니까 영어 전집 같은 거 사고 뭐 과외 같은 거 좀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1, 2년 지났나? 한데 뭐 500만 원 넘게 들었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전집이 뭐 몇십만 원 금방 들잖아요. 그리고 과외도 들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면 돼. 효과가 없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영어로 뭘까? 물어봤죠. 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영어에서. 근데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I예요. I.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my이라 그랬어. my, 나의. 그래서 이대로 했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돈도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1억 이상 깨질 것 같아. 뭐 유학 보내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직접 애들도 가르쳐 봐야겠다 해서 네? 그게 한 6살 때 그랬었어요.
5, 6살? 그러니까 5살 때 말 그쯤 6살 올라갈 무렵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4살 때, 5살 때 이때 한 1, 2년 한 거예요, 애가. 조금 한 거죠. 많이 한 게 아니야.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게 뭐냐면은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영어를 쉽게 원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원어민이 처음에 어떤 사물을 보든지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사물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그림을 그리는 언어거든요. 한 개일 땐 앞에 어를 붙이고 여러 개일 땐 뒤에 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그거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차 기다리면서 차가 영어로 car인데 차가 한 대면 앞에 어를 붙여. 그래서 car, 차가 여러 대면은 cars. 그럼 고양이가 지나가자면 고양이가 한 마리면 뭐지? 고양이가 cat이니까 cat. 고양이가 여러 마리면 cats.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 하고 집에서는 애가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래서 체리를 좋아한다. 그래 체리를 한 통 사가지고 체리를 먹을 때마다 체리가 한 개면 뭐? cherry. 체리가 여러 개면 뭐? cherries. 이거부터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했어요. 영어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결정이 나야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했던 게 아빠표 영어 구구단 1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1단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판단해서 배우는. 그래서 5살쯤부터 한 10살, 11살 무료 강의도 있고 직접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셔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끝나면 중학교 졸업까지는 영어 상위권을 제가 보증하는 그런 책이에요. 총 12권의 파니스 카드 세트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보다 더 하고 싶으시다. 기초영어 미드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 중에. 그래서 제 어머니가 40년 동안 그 상고 나오시고 이후에 상고 때도 영어를 포기하신 분이죠. 영어 못 읽으세요, 잘. 그러신 분이셨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면서 만든 책이 미드 명대사랑 원어민이 가장 많이 쓰는 어휘랑 문법 그걸 분석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1000개랑 그런 문법들을 분석을 해서 미드 명대사로 문법이랑 회화를 할 수 있는 책이 기초영어 미드천사라는 책이에요. 8시간에 끝내는 기초영어 미드천사.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알아서 공부하고 책 띵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한 40시간에서 60시간 있는데 부모님이 같이 들으시면서 최소한 그거 틀어놓고 옆에 책이라도 읽으셔야지. 너 알아서 할 거 하고 부모님 옆에서 뭐 게임한다든지 뭐 노신다든지 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학원 보내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기초영어 미드천사로 몇 개월 했을 뿐인데 학원 다닌 적 한 번도 없는 애가 학교에서 뭐 단계가 있나 봐. 승급을 2번 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 자기 애들은 다 이걸로 가르칠 거라고. 그런 책이 기초영어 미드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상위권 아이가 혼자 공부하고 싶다. 그런 책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앨리스 영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쉐도잉이라고 영어를 좀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쓰기 하고 그런 것들. 그런 뒤에 앨리스 영어라는 책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빠표 영어 구구단 시리즈 말고 다른 시리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니까 책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원하시는 성과는 얻으실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학원이든 과외든 힘을 빌리시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빠표 영어 구단이나 미드천사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전에 예습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2,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학원 보내는 거 훨씬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중간 이상은 100% 제가 장담을 해요.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그러니까 그것만 하셔도 될 거예요. 영어는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제 책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제 책이 보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책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어떤 건 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책은 그래도 제가 보증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환불까지 해드릴게요. 진짜로 환불해드리고 있어요. 한 달 내에 연락만 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